예,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에 감사.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대표였으니까 본인이 셀프 감사를 한다는 뜻일까요? 자, 위증교사 혐의. 선거법 위반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1심에서 높은 형량이 나왔기 때문에 과연 이 위증교사 재판은 중계가 가능할지 이 두 가지 대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한동훈 대표, 과거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국회에서 얘기를 했었고, 하지만 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고, 결국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상대 후보로부터 공격을 받았었습니다. 자, 연이어서 들어보시죠. 국회의원 이재명에 대한 체포 동의 요청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허위 증언을 통해서 재판을 방해하기로 계획하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사법부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치라는 것은 성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과연 성과가 있었느냐. 제가 요새 다니면 국민들이 제일 답답해하는 게 왜 이재명 대표 구속이 안 됐습니까? 왜 구속을 못 시켰습니까? 영장 왜 기각됐습니까? 예, 성치훈 부장. 저 발언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일부 좀 화제가 됐었습니다. 구속영장에 대한 반드시 발부가 필요하다라고 한동훈 대표가 얘기는 했습니다만 영장 판사가 일부 혐의는 인정된다고 소명된다고 하면서도 기각을 했다는 말이죠. 도망갈 이유가 없다. 증거인멸할 이유가 없다라는 등등의 이유로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일부 수세에 몰렸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1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나름 실형 이제 중형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검수완박대로라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영원히 묻힐 뻔했다. 법무부가 검수원복 시행령을 만들어서 검찰의 위증교사를 수사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당시의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이었던 거죠. 근데 전 한동훈 대표죠. 한동훈 예. 대표의 저 말은 좀 왜곡의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마치 본인이 시행령을 통해서 검수 원복을 시켰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시키지 않았더라면 이재명 대표가 잘못을 저지르고도 그냥 넘어갈 수 있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들리거든요. 예.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검찰이 갖고 있던 권한을 경찰에게 좀 더 주고 경찰에 수사를 한 것을 검찰이 보완 수사할 수 있는 걸 제한하는 것이 검수완박이었기 때문에 예. 그것에 대해서 뭔가 저런 식으로 만약에 그러면 경찰이 아무것도 안 했을 거라는 걸 예측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좀 과한 발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또 우리가 봤던 나경원 의원이 전당대회에서 저렇게 공격하는 것도 저는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 당시에 이 영장을 내는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지 예, 않았습니까? 판사가 아니죠. 판단 주체는 그 당시 부장판사였기 때문에 예. 왜 그거 책임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묻는지, 마치 법무부 장관이 제대로 그거를 요청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각됐다는 듯이 예. 발언하는 걸로 들리는데, 제가 봤을 땐 저렇게 공격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그걸로 인해서 한동훈 대표가 뭔가 본인이 아무래도 보수 진영에서 좀 수세에 몰렸었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굳이 이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발언 역시 저는 설득력이 그렇게 있진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성룡원 대표. 제가 이건 시간 순서대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21대 대선, 20대 대선에서 민주당이 패배를 하고 나서 갑자기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된다면서 검수완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직전에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고 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날 이걸 공포를 하죠. 예. 그 법의 내용이 대부분의 범죄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그때 국민의힘에서 줄기차게 요구를 해서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는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거기 열어놓은 그 통로가 있었습니다. 그 등을 이용해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 법이 시행되기 하루 전날이었던 2022년 9월 9일에 시행령을 대통령령을 제정을 합니다. 그때 보면은 거기에 검사가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죄에 무고, 범인 도피, 도주 이런 사법방해 범죄들이 들어가면서 거기에 위증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검사가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죄에 포함이 된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법이 2022년 9월 9일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이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게 된 그 녹음 파일, 압수수색을 해서 발견이 된 게 2023년 1월 7일입니다. 그때 40곳을 동시에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김진성 씨의 자택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 녹음 파일이
5년 정도 지나서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그 수사가 되고 재판을 받게 될 수 있게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검수 원복 시행령이 없었다면은 실제로 이 사건은 묻혀서 재판까지도 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예. 자, 이런 과정이 과거에 있었군요. 기억이 좀 가물가물했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이 나온 이후에 민주당에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현실의 법정은 아직 2번 더 남아 있고,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합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정의인지 우리 국민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민심의 법정에서, 역사의 법정에서 이재명은 무죄입니다. 예, 김육전 대변인. 뭐 아직 3심까지 남았고 항소심도 있고 상고심도 있는데 벌써 다 끝난 것처럼 들린다는 분도 계세요. 자,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도대체 뭐냐? 독립운동을 했냐? 민주화 운동을 한 것이냐? 이거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검찰의 지금 그 우리 법을 정말 얼마나 공정하게 집행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다. 이런 그 말씀들을 많이 하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 장외 집회를 크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들이 뭐냐 하면 지금 이 검찰이 갖고 있는 기소권을 가지고 굉장히 검찰이 이 부분을 남용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민심의 법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 왜 이렇게 그 무리한 기소를 했느냐 하는 부분도 얘기하는 것이지만,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에게 이렇게 그 법을 철저하게 집행하고 적용할 것이라면 다른 누구에게도 법은 만인 앞에 공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럼 누구에게나 같은 잣대로 같은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그 부분에 있어서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 하는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 역사가 지켜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앞으로 이 검찰이 법 집행 얼마나 공정하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이 법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무게감,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물론 1심뿐만 아니라 2심, 3심도 이 법을 통해서 그렇죠. 재판받아야 되는 거 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은 여전히 중요한 상황이고 그 법정에서 앞으로 판단받을 것은 받아야 되지만, 이 법정뿐만 아니라 이 법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국민들의 눈높이를 염두에 두는 그런 집행도 필요하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국민과 역사의 법정이란 이런 단어도 나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소임 평론가 보실 때는 오히려 이제 그런 발언들이 있었을 때, 과거 이제 한명숙 전 총리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본인들은 역사의 법정에서 무죄 비슷한 얘기를 했었지 네, 않습니까? 했죠. 그렇다면 우리 판단의 판결에 불복하는 것인가? 네. 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을 텐데 네. 굳이 저 얘기를 미리 꺼내는 이유는 어떻게 있다고 보세요? 지금 본인들이 도저히 사법적 판결로선 빠져나갈 수 없다고 보니까 미리 저는 약간 방어선을 치는 거라고 봅니다. 우리 과거 삼한 시대에 범죄자들이 도망가면 잡지 못하는 소도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예. 민심과 역사의 법정이 소도입니까? 범죄자, 죄를 지었고 뭐 내가 합당한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상권 분립의 원칙이고 법치주의 국가의 그게 본령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판결은 사법부의 판결이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에서는 우리는 무죄라면은 그럼 거기는 특별한 소도입니까? 제가 되묻고 싶은 거죠. 아니, 그러니까 법이라는 거는 최소한의 상식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1심에 판결을 내렸으면 그럼 100만 원 이하 유죄가 나왔으면은 그것은 정의로운 판결입니까? 100만 원 이하 판결이 나왔으면 그건 정의로운 판결입니까? 또 민주당의 잣대가 무엇인지 묻고 싶고요. 저는 저런 식의 국민인식과 동떨어지고 보편적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은 저런 이야기들이 공당의 대표자들 입에서 공공연히 나온다는 거, 저는 저거 나중에 후과를 어떻게 감당할지 그건 걱정됩니다.